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매물은 점점 쌓이면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25평 이하 소형 평형 아파트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수가 작을수록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올 겨울까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소자본으로 서울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2023년까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말을 바꿔서 1년 안에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서울, 경기, 인천 소형 아파트 마구 떨어진다. 자, 이제 지옥의 문턱으로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악재 4가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먼저 역대급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작년보다 2배에서 3배. 지금 작년 내는 거에 2배, 3배. 이거 보시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울신문. 자, 종부세 2~3배. 자, 10억 2주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10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세금을 안 내요. 자, 종부세 약 7,755만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내겠어요? 한 방에. 진짜 많죠. 못 버텨요. 저렇게 되면은. 자, 물론 지금은 너무 지금 양도세가 세가지고 못 팔아서 그렇지, 양도세만 조금 중과세 낮춰주면 매물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자, 어찌됐거나 자, 종부세 세율이 1.2에서 6.0까지 다주택, 이제 비싼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이렇게 억 단위로 가는 거야 이제 매년. 그래서 매물이 일시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아주 큰 이번에 또 집값 하락의 악재가 될 거예요. 자, 대출 금리 인상. 이건 계속 지속됩니다. 대출 제한, 금리 인상. 자, 대출 제한, 매수 급감. 대출을 제한하니까 영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한 5, 6년 동안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가 5만 잡동사니 방법을 썼는데도 중국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대출 제한을 딱 해버리니까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자, 그걸 그대로 본받은 한국은행 그냥 해버리니까 또 어떻습니까? 금감원에서 해버리니까 그냥 뚝. 이해하셨습니까? 금리 인상에다 대출 제한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상당히 문제가 생겼죠. 대출 제한, 매수 급감, 중국 집값 하락이 원인이고, 금리 인상, 매수 부담, 기준금리가, 여러분들 기준금리 지금부터 연 4번 올라가요. 자, 사회의 1%. 기준금리 1%는 시장금리 거의 몇 배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시장 금리가 5%대까지 진입을 했어요. 심리는 18개월.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18개월을 그동안에 2020부터 21년까지 뜨기만 했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자, 계속 올라갔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끝낸 순간부터 집값은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집값 잡기 포기한 거죠. 어찌됐거나 자, 심리 지금 그렇게 뛰던 집값이 추석을 이후로 꺾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2020년 5월 72.7 정말 바닥이었네요. 이러던 게 2020년 5월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이게 바닥이었고, 그러던 게 다시 2021년 11월 74.0 거의 근사치 갔잖아요. 계속 100, 120, 130 올라가다가 이게 KB 근거입니다. 대출 규제, 시장 금리, 분양 물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가 급감한 거예요. 매수 심리가. 자, 소형, 이것도 희소식이네요. 소형 아파트가 16개월 만에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이에요. 그전에는 계속 뛰기만 했고, 여러분들 왜 소형이 그동안에 인기가 있는 줄 아세요? 너무 비싸니까 서울이. 소형밖에 못 잡는 거야. 그나마 그게 돈 덜 들어가니까. 좋아서 못 잡은 게 아니에요. 소형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10몇 평대짜리가 뭐가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오피스텔도 원룸은 그런 거 나가지도 않아요. 팔리지도 않고. 뭐든지 30평대나 최소한 25평이 좋지 25평 이하 10몇 평대째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잘 팔렸어요. 왜? 싸니까. 그런데 그러던 것이 전용 60m 이하, 자, 10억 정도 했던 게 10억 1,100만 원 했던 게 지금 10억으로 떨어졌어요. 약 10억
집자리가 1,000만 원. 세상에 어떻게 소형이 10억입니까? 서울 평균. 그렇지만 1,000만 원이 빠졌어요. 1,000만 원 빠진 것 같고 그러냐고, 뭐 호들갑이냐고. 뭐든지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지금 16개월 만에 처음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락폭이 확 뛰고 있어요. 지금 10월 달은 안 나왔거든요. 통계가 더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60이 떨어졌으면 그다음 54는 더 떨어졌고 40, 전용 40은 더 떨어졌다. 평수가 작을수록 하락폭은 큽니다. 그러면 올 겨울 정도 되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급매가 나온다면 일반인 서민들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자, 이제 일시적 주춤이냐 대하락이냐, 사실상 대폭락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뭐 1년 더 뛴다라고도 제가 얘기했죠. 왜냐, 아직 정권이 바뀐 게 아니니까. 그런데 뭐 1년 더 뛰든 어쨌든 간에 올 여름처럼 막 불장일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정책으로 못 잡을 거예요. 그럼 어수선한 한 틈을 타서 집값이 좀 올라갈 것이다. 올 겨울은 좀 빠졌다 또 올라갈 것이다가 아직은 좀 더 확률이 높은데, 올 겨울부터 쭉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어요. 보세요. 일시적인 주춤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현 정부는 집값 하락 없다. 현 정부에서 집값 떨어진 거 봤냐? 안 떨어졌죠. 겨울 잠깐 주춤하다가 또 여름에 폭등할 것이다. 두 번째, 대선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떤 정책으로 집을 잡기가 어려워서 상승할 것이다. 지금 투기 세력이란 말도 정부가 안 쓰고 있죠. 왜? 괜히 투기 세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표를 뺏기니까. 알았어요? 지금 그 사라진 지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자, 매물이 잠겼어요. 지금 다주택자들. 입주도 부족입니다. 지금 공급 물량은 많지만 입주 물량은 부족하다. 미분양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상승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 잠김, 입주 부족, 미분양 급감으로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하나, 해외 집값이 지금 떨어진 거 봤냐? 웬만한 거 올라가지 않느냐? 그다음 유동자금은 아직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매수자가 더 불안하지 매도자, 파는 사람이 불안한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역시 3, 4년 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1년 정도나 주춤하다가 결국은 빠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자, 근데 대세하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거래 급감, 이건 장기 대폭락의 신호다. 대선 6개월 얼마 안 남았다. 내년 3월인데 무슨 뭐 올 겨울에 빠질 것 같은데 언제 또 올라갈 시간이 있느냐. 새 정부의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누가 되든 집값은 잡힐 것이다. 대출 제한, 금리 인상으로 이미 매수자의 고리가 끊겼다. 공급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이제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사람이 쏠리고, 서서히 입주 물량 늘어나면 이제 물량 폭탄이 생기고 다주택 매물도 생기고 결국 물량 폭탄으로 폭락을 할 것이다. 둘 다 일리가 있는데 어떤 것이 됐든지 1년 이상을 못 버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대출 규제로 집값 잡은 중국 한번 볼까요? 자, 중국 집값 잡는 과정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중국도 오죽하면 헝다라고 하는 그 큰 개발회사까지 문제 삼으면서 건설회사까지 무너뜨려가면서 지금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대출 규제로 집값 잡은 중국, 이번엔 부동산 버블 붕괴 공포. 거품, 부동산 거품이 세계 사실상 1위는 중국이에요. 국민소득 대비 집값이 제일 높으니까. 공급 과잉 또 엄청나게 많이 져가지고요. 지금 유령 도시들 많아요. 여기에다가 집값만 뛰니까 대출 규제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사 지금 부도 난 곳도 있고 부도 나기 직전이죠. 결국 집값 지금 하락 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보자고요. 먼저 대출 규제부터 때렸어요. 왜? 대출 규제 전에 집값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공급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막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거품은 최고치고요. GDP 대비 자, 중국 다음이고 금액으로만 따지면 도심권 세계 2위죠. 홍콩 다음이니까. 공급 과잉 넘쳐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금 어마무시해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다음에 공급 과잉이 있다는 게 여기하고 좀 순서가 바뀐 거죠. 자, 건설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개발사 여기 부도났다면 건설사, 이미 지금 대형 건설사 헤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데도, 분양가에 폭리를 취하는데도 부도나게 생겼어요. 자, 집값 폭락.
결국은 과정이 비슷합니다. 대출 규제, 거품 공급과 순서만 다를 뿐이야. 우리나라가 중국 대출 규제 하니까 집값 잡히네? 그래서 이것도 쓴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과 달리 너무나 가계대출이 심각해서 잡은 건 맞지만 이걸로 효과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하락증이 왜 무서운지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들 이거 좀 잘 봐놓으세요. 별표 칠 테니까. 자, 시기, 연도, 서울, 기타, 비아파트로 구분해 볼게요. 하락 초기, 하락 중기, 바닥 시세. 상승 초기, 상승 중기, 상투 시세. 이렇게 총 부동산 사이클은 6단계가 있어요. 연도로 따지자면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미래를 제가 같이 한번 써놨어요. 2010년부터 빠졌고 이거 2022년 아마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 될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 자, 그 다음에 하락 중간 2012년이 바닥에서 하락에 했던 중간이고 2024년 정도 되면 막 빠지고 있는 중간 돼요. 바닥 시세 2013, 14년이 바닥이었습니다. 앞으로 2026년이 바닥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6년까지 언제 기다려? 그런 분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미리 집 잡으세요 그냥. 결국 폭락장 한번 맛볼 수밖에 없죠. 이거 지금 1년 먼저 잡고 5년 늦게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게 이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자꾸 갈아탈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대로 한번 잡느냐의 싸움이지 샀다 팔았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대로 잡으려면 기다려야죠. 아무튼 바닥 시세. 그 다음에 상승 초기 2016년부터 이제 바닥 다지고 계속 이제 올라갔죠. 28년에 아마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승 중기 2019년이 이제 중간 시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30년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투, 지금의 시세가 2021년 상투로 보여지고요. 자, 2032년이 상투가 되지 않을까. 예측은 조금 변수가 있겠죠. 위에 것은 팩트지만. 자,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서울 보자. 자, 서울부터 금매 거래, 이 하락 지금 초기, 만약 올해나 내년부터 하락하면 아마 가격이 금매나 겨우 거래되고 가격 하락할 거예요. 근데 하락 중기되면요, 거래도 안 되고 가격 하락 계속 이어집니다. 바닥 시세, 금매나 거래돼요. 바닥 때도. 가격 겨우 이제 회복적으로 가고 있죠. 이 보라색을 칠한 까닭은 이게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상승한다는 뜻이고, 빨간색은 신고가 찍었다는 얘기예요. 파란색은 손실봤다는 뜻이고. 자, 그러다가 2028년 정도 되면 이제 가격이 서서히 회복될 거예요. 회복이 상당히 빠르죠, 서울은. 그 다음에 2030년 정도 되면 호가 거래되면서 막 신고가 찍고 막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2032년 정도로 꼭지로 보는데 엄청나게 지금처럼 가격이 엄청 뛰겠죠. 자, 그런데 기타 이제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 광역시, 기타 중소도시 보세요. 지금 금매 거래 가격이 하락겁니다. 지금은 좀 거래돼요. 그런데 이제 하락 중간에 거래 안 돼버립니다. 가격은 떨어져요. 바닥도 거래 안 돼요. 하락 거래. 더 웃기는 게 이거예요. 상승인데도 얘는 상승인지를 못 느껴요. 물론 금매는 거래되지만 가격이 아직도 회복 단계야.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한 4년이나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상승 중기인데도 일반 거래나 되고 있고 아직도 가격이 회복이 안 돼서 회복 중이에요. 결국 한 5, 6년 뛰어야, 상승 5, 6년 뛰어야 호가가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경기도나 인천 그리고 지방 잘 보세요. 언제부터 뛰었어요? 2020년부터 뛰었잖아요. 지금 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2020년부터 집값이 회복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은 더 심각해요. 거래 안 됩니다. 가격 하락하게 되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이딴 것은 누가 보지도 않아요. 자, 나홀로 아파트 포함입니다. 거래도 안 되고 가격 하락해요. 거래 안 되고 가격 하락해요. 상승 초기 거래 안 되고 가격 하락합니다. 상승 중기 거래도 안 되지만 가격은 회복해요. 안 되는데도 호가로. 자, 상투 시세나 겨우 거래가 될까 말까. 지금과 같이. 물론 일부는 신고가도 찍죠. 그래서 아파트 아닌 것들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이해 가죠. 자, 이제 언론 헤드라인 뉴스. 금리 인상 못 이긴 강남 아파트 불패론. 과거 집값 하락 보니까 충격이었다. 많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종부세 폭탄 앞두고 시장이 술렁거린다. 최고 2배 넘는 역대급 폭탄이다. 3배까지 지금 종부세 세게 때리죠. 다주택자들. 아시아경제.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이유는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요. 왜?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정말 믿어도 되나? 서울 집 사자 심리가 무려 1년 6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매일 경제. 안 팔려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6개월째 지금 계속 하락이야. 미디어 팬. 부동산 시장 변곡점 이미 왔다. SBS 비즈. 16개월 만에 콧대 꺾인 서울 소형 아파트가 콧대 꺾여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하락 막 급락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치솟던 잠원동 아파트 4.4억 떨어졌다. 한 방에 1억 떨어져 나갔다. 철옹성 같았던 서울 집값이 흔들. 급매물도 등장한다. 대출 규제로 집값 잡은 중국. 이번엔 부동산 버블 붕괴의 공포.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집값 먼저 떨어질 거예요. 지방보다. 한국부동산원 KB리브원 매수 심리 보자고요. 자, 여기 내용 박스 보세요. 107에서 쭉 내려오고 있죠. 100.7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심리가. 그 다음에 정말 믿어도 되나 심리 1년 6개월 만에 최저. KB 보세요. 쭉 내려가네요. 그다음 제일 위에 있는 게 광주고, 그 다음에 인천,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대구. 지금 광역시 봤더니 전반적으로 다 추락 중인데 대구가 제일 안 좋고 울산, 대전이 그 다음에 안 좋네요. 이제 11월 첫째 주 KB 시세, 부동산원, 부동산 114 시세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많은데 이 세 곳이 가장 유명해요. 먼저 KB 리브원 보세요. 지금 아직 0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이게 0이에요. 자, 0 위에서는 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수도권, 전국, 광역시 다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수도권, 전국, 그 다음에 지방, 서울이 제일 밑에 있고 결국 다 추락 중입니다. 자, 역시 빨간 박스 보세요. 부동산 114 지금 0.12에서 0.08까지 추락하고 있죠. 최고는 11월 5일, 11월 1일 기준입니다. 자, 이제 기존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분양은 완판이다. 자, 실질적으로 이거 한국은행에서 말한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 봤더니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여기 9월부터 이렇게 8, 9월부터 좀 꺾이고 있죠. 10월, 11월은 더 꺾였어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렇게 기존 부동산은 안 좋은데 분양 쪽으로만 사람이 몰리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수도권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100%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 대단하죠? 초기 분양률이 100%. 왜냐? 기존에 아파트는 2배, 3배 뛰었기 때문에 다 거품이야. 근데 분양은 분양가 거품은 좀 있지만 그래도 얘가 나아요. 그러니까 분양으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6개월 정도 떨어지잖아요. 자, 웬만한 지방광역시나 또는 수도권 외곽 지역은 다 미분양 나요. 1년 정도 떨어졌다? 3기 신도시도 미분양이 생깁니다. 막 생겨요. 전매 제한이 어디 있어요? 자, 제 말이 이제 맞는지 보세요. 150만 가구나 분양을 하는데, 자, 음마 잠실주공 4억 원, 이건 작년 신문이에요. 2019년 기준 2024년 4월 달에 얼마만큼 떨어졌냐 봤더니 이 호가인데 호가가 거래도 안 됐어. 그럼 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24억짜리가 지금 잠실주공 5단지 20억으로, 23억 5천짜리가 19억 5천으로. 이 호가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거래조차 안 됐는데, 자, 어때요? 단 4개월 만에 강남 아파트가 20억 넘었던 것들이 4, 5억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20%가. 여기 보시면 반포주공 1단지 37억 원이 27억 원으로 무려 10억이 빠진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한 4, 5년 빠지면 얼마나 빠지느냐. 대치동 음마 아파트 봤더니 11억대가 6억대까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34평도 14억대가 8억대로 거의 반토막 났죠. 대치동 동렉슬 15억이 여기 10억까지 떨어졌죠. 10억. 그러니까 많이 빠졌네요. 43평 같은 건 반토막 났어요. 22억, 이게 11억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도 많이 빠졌네요. 이처럼 5년 빠지면 이 정도나 빠지고 단 5개월만 빠져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지금부터 겨울장을 봐라. 기준금리 1% 인상. 코로나 이전에 시중금리가 5에서 7%인데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 자, 지금 2014년 기준금리 2.25에서 쭉 떨어지다 좀 올라가는 데다가 또 떨어졌고 여기까지 0.5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올렸죠. 0.75로. 자, 그 다음에 4차례 더 올린다고 해요. 올 11월 달, 이제 이번 달에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3차례 올리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0.25%씩 4번 하니까 지금 현재 0.75니까 0.25 4번 하면 1% 아니에요. 그래서 1.75가 되는데 여기 1.75 있네요. 2018년. 딱 이 수준까지 올라온다 이거예요. 딱 이 수준까지. 화살표가 빨간 게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시중금리는 끔찍하겠죠. 자, 그리고 금리 변동. 여기에서는 좀 일치를 안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일치한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시중금리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니까 무섭게 올라가죠. 그러면 집값, 이게 실거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즉 금리와 실거래가는 특정 상황이 아니면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냉철하게 말하면 이제 반비례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자, 이제 하락거래 50% 이상 아파트 소형 평형 하락, 여기 보시면 이게 하락거래고 이게 상승거래인데, 상승거래는 줄고 하락거래는 늘고 있는데, 이게 지금 9월 달이에요. 지금 11월이 아닙니까? 이미 50% 제가 넘었다고 했죠. 예, 이렇게 간 거예요. 자, 16개월 만에 콧대 꺾인 서울 소형도 지금 고점 찍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10월 달이죠. 11월 달 오면서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투기 세력들을 확실하게 잡고 공급을 늘리겠다. 역시 윤석열 후보도 공급을 늘리겠다. 무려 250만 채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겠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 뭐가 있어요? 정책입니다. 정책. 부동산 열기, 그다음 시장성, 돈, 신용. 아무튼 투기하고 시장성, 돈, 신용이 묶여서 집값이 뛰는 건데, 그동안의 정책이 빵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거야. 그럼 이 두 사람은 집값을 잘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소형 아파트, 암흑도시네요. 부동산 변곡점이냐, 일시 하락이냐 논란이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부동산을 매입하면 사이클상 5에서 10년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잡는 것보다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이 수억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